멋지게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맨파워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어제 되게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어요. 어제 보니까 최대로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제가 녹화 좀 누르고 네,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한 최대 많이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695명 정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루 동안 이제 다시 재생해서 보신 분들이 4,000분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저희가 이제 무료 대기방, 라이브 대기방을 딱 열었을 때 이틀이 안 돼가지고 1,500명이 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구나, 많은 분들께서 같은 열정의 온도로 지금 이곳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지금은 한 이제 270명 정도 이제 들어왔네요. 뭐 어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화질이 안 좋다. 이거 화질은요 그냥 고침하시면 돼요. 네, 고침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요거 좀 줄인 다음에 어제 거를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이게 네, 요렇게 됐네. 자, 어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죠? 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제 이야기도 했었죠.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개월 만에 58,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으로는 1억 원 정도, 1억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수익을 냈고, 또 저의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뭐 이제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2,000명이 넘는 그런 팔로워가 늘고, 많이 는 분은 3,500명까지 늘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지금 이제 자신의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단계까지 오셨고, 그다음에 상품을 또 판매하던 분은 그게 월 매출이 이제 3배가 늘어가지고 2달 사이에 5천만 원 넘게 그렇게 또 파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릴스도 한 가지 릴스가 뭐 이제 50만 회 이상 나오는 그런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인스타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단순히 뭔가 팔로워를 늘린다, 아니면 조회수를 늘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어제 이제 말미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정말로 뭔가 건강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제가 그런 길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그 막 커다란 스펙이 있지 않아요. 저도 커다란 스펙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SNS라는 거,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분명히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들으시고 잘 적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커다란 성장을 이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거를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 그림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데, 소비자한테는 이만한 심리적 장벽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의 상품도 여기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탐색 탭이나 아니면 피드에서 어떠한 간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서는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인스타그램이 알고 보니까 미로처럼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하면서 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더 스텝을 밟고 한 가지 더 스텝을 밟아서 가까워지고 나면은 이 심리적 장벽, 즉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내 상품을 기꺼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자, 간판, 미로, 세일즈 계단, 나, 상품,
요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스타그램을 어떻게 이제 들어오시게 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이제 탐색 탭 이런 데 떴을 거예요. 여기에서 뿅 하고 떠가지고 요걸 보니까 오, 이 사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제 프로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제 프로필로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쓸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막 이것도 좋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 프로필 안에 갇힙니다.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무료 PDF도 주고 갑자기 무료 라이브 강의를 한대. 그리고 막 Q&A도 해줘.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신뢰가 쌓인 상태인 거죠.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시죠? 네. 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없네.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1번이 소비자라고 했었고 2번이 나와 상품이고 3번이 미로 인스타고 4번이 세일즈 계단이고 5번이 간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소비자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찾는 방법과 이걸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나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 세 번째로는 시장성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나의 장점을 통해서 기획을 하셔라. 전략을 짜라. 그죠?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예요. 맞나요? 네. 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은 한번 손 좀 들어주시죠. 자, 이게 어제까지였고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이제 인스타그램, 드디어 인스타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1번 2번 없이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했었던 일들일 거예요. 근데 이 1번 2번이 있어야만 인스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인스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게 될 테니까 이거 정신 똑띠 차리고서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필기할 준비하세요. 자, 필기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이죠. 오늘은 미로예요. 미로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미로는 여기에 이제 간판이 있었죠? 이렇게 간판 딱 보고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총총총총총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미로입니다. 그래서 미로 뭐 열심히 그려보세요 한번. 네, 저도 미로를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로가 생겼어요. 이렇게 미로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로는요 세 가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뭐냐? 1번 카지노, 2번 스타필드, 그 다음 3번 놀이공원. 이 영어로 괜히 썼다, 그죠? 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스타필드. 요 세 개 다 가보셨나요, 여러분? 카지노는 안 가봤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에 공통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어떤 게시물들을 올리다가 그 게시물 하나가 딱 떴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프로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프로필에서 계속 머물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차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차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날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뭐 페라리 뭐 어떤 거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서는 야 페라리가 이런 게 있구나. 이 사람 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 거지 하고 제가 프로필을 딱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고 차에 대해 이제 슈퍼카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 알려준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보니까 이거를 알면은 어디 가서 차 뭐 호구 맞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하고서 이 사람 걸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영상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페라리에 대해서도 나오고 막 포르쉐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사실 좋은 차 몰라요. 그래갖고 막 뭐 이것도 좋고 막 저것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나씩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생성해내네. 나 이 사람을 좀 팔로우 해야겠다 하고 팔로우를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매일마다 어떠한 영상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뭐 릴스를 올려주든 게시물을 올려주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의 인스타로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이 카지노처럼 스타필드처럼 놀이공원처럼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서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이 사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카지노하고 스타필드하고 놀이공원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입구예요. 입구. 여기서부터 시선을 잡아야 돼요. 시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 시선을 잡는 게 뭐냐면은 바로 프로필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그 이제 수강하시는 분 중에 프로필만 바꿔드렸는데 갑자기 막 그 이제 매출이 막 늘어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한테 처음에 이랬었어요. 갑자기 팁스타그램님 갑자기 제가 조회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회수는 많아지는데 팔로우가 안 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프로필을 빨리 고쳐라. 지금 프로필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시면은 팔로우가 조금 더 늘 거다. 근데 이제 팔로우가 막 늘기 시작했고 프로필을 고치니까 팔로우가 막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많은 그 문의들이 들어와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필이 중요해요. 왜 프로필이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로에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보고 이거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네. 이 간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네. 하면은 여기서 바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감귤 팔고 막 제주 막 이렇게 감귤 팔고 막 당근 팔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댄스 릴스를 딱 올렸더니 그게 너무 많이 떠버린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고서는 야 이 사람 댄스 릴스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감귤 파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 뭐냐면은 이 간판하고 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입구에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1K 만드는 방법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해장국집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파스타 팔고 있으면 사람들 나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판을 보고선 사람들은 들어올 건데 들어와가지고 간판하고 정말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간판에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필입니다. 저는 전직 카지노 딜러. 카지노 딜러.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프로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프로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필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왜 나를 팔로우 해야 되는지. 이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알고리즘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고리즘으로 하시죠. 그냥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개를 속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속인다기보다는 이 두 개를 가장 이제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을 왜 팔로우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프로필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프로필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왜 팔로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아마 안 나와 있을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인스타그램 코치 팁스타그램 이렇게 제 이름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달 만에 뭐 10,000명을 만든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했고, 3달 만에 5만 팔로워를 만들었음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대한 꿀정보, 뭐 인스타그램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1000명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100명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왜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0명을 가지고서는 120만원의 그런 수익을 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100명만 모으셔도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나를 팔로우 해야 되는 이유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사실상 생각해보시면 이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소비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왜 해야 되냐? 너의 이상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주니까. 어제랑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문제를 파악하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프로필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필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의 문제를 나는 너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프로필에서. 그게 바로 소비자한테 인스타그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팔로우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프로필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볼 거예요. 이 간판을 통해서 위로로 들어오면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프로필이겠죠. 이렇게 프로필. 그 다음으로 보는 건 뭐죠? 여기 하이라이트, 그 다음 고정 게시물 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 피드에서 피드나 아니면 릴스,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소비자가 보고서는 이 사람이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왜 팔로우 하셨죠?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미 잘 경험해본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던 중에,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딱 떠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 팔로우 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인스타그램 마케팅 할 때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를 팔로우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팔로우 하셨고 이 무료 강의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소비자의 마음은 이렇게 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에는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해결해 봤던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가 그 이상적 모습을 꿈꾸는 것, 그거를 내가 바로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걸 이미 맛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아기 키우시는 이제 뭐 육아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육아용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할 거고 꿀팁들을 계속 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 뭐예요? 육아를 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는 것, 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했었던 어떠한 한 가지 아이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 노출시킬 거예요. 그걸 사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상품이 도움이 됐구나. 그 상품은 대체 어디서 팔죠? 라고 물어보겠죠. 그 물어볼 때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주 쉽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소비자를 이 인스타그램 앞으로 게시물을 만들 때 그러한 게시물들을 만드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래 내 거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알게끔 하겠는데 어쨌든 근데 알고리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어야 사람들이 내 걸 보고서는 들어올 거고 내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거예요. 알고리즘은 복잡하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개개인 하나하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들 제가 짚고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1번 해시태그. 이거 이제 해시태그 쓰면은 노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해시태그를 뭐 여러 개를 적으면은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해시태그가 유일하게 소용이 있는 거는 검색. 근데 검색도 이제 이 해시태그 그대로 써서 놨을 때 뭐 천안 호두과자 이렇게 쓴 것만 이제 검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팁스타그램 들어오시면서 인스타그램 코치 이렇게 쳐갖고 들어오신 분 있어요? 아니면은 팁스타그램 이렇게 쳐갖고 들어오신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을걸요? 왜냐하면은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은요 이렇게 갑자기 뜨는 거예요. 탐색 탭에 갑자기 뜨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 가지고 탐색 탭에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미로 안에 들어와 가지고 헤매게 만드는 게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광고를 듣던지 아니면은 마케팅을 하시던지 마케팅 대행사한테 맡겼는데 해시태그를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은 5년 전에 머물러져 있는 분들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미신입니다. 해시태그. 알고리즘의 가장 잘못된 예죠. 두 번째 미신 잘못된 거 뭐냐면은 검색 탭 1순위 뭐 이런 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좀 이제 그래도 이분 컨텐츠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이 검색 탭에서 1순위에 이렇게 뜨는 거를 이렇게 지표로 삼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 검색 탭 1순위는요 네이버 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검색 1위, 2위, 3위, 4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A라는 사람의 검색 탭하고 B라는 사람의 검색 탭하고 C라는 사람의 검색 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계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키워드를 한번 인스타그램에다 쳐보세요. 검색 탭에 나오는 첫 번째 순위, 두 번째 순위 전부 다 다를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스타그램은 다음번에 딱 바로 얘기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의 CEO 아담 모세리가 밝힌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인스타그램의 CEO 아담 모세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2023년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요, 이걸 통해서 모두 다 움직이게 됩니다. 인터레스트, 뭐 흥미, 취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형성되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작성자라고 할게요. 작성자의 활동. 그 다음에 소비자의 활동. 컨텐츠의 내용. 이 세 가지가 알고리즘의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작성자 따로, 소비자 따로 이렇게 되니까 알고리즘은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검색 탭이 전혀 소용이 없다. 검색 뭐 이렇게 뭐 A가 검색해갖고 1등 했더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 있을걸요. 이 계정에서 해갖고 보니까 1등으로 나오던데 다른 계정에서 하니까 1등으로 안 나와요. 이거 왜 그러죠, 코치님? 당연하죠. 이게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알고리즘은. 아시겠어요? 알고리즘은 다 달라요. 저는 팁스타그램 검색해서 검색하신 분 있네요. 신기하네. 네. 어쨌거나 이 작성자의 활동과 소비자의 활동 그리고 컨텐츠의 내용을 조합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인스타그램을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소비자 중심의 어떠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알고리즘에게도 내가 이거를 증명하는 자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작성자의 활동입니다. 작성자는 하나의 인터레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 많이 보는 어떠한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하면 사람들 또 못 알아듣겠다, 그죠? 그러니까 취미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색깔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팔로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공유, 그 도깨비 공유 말고요, 공유, 그 다음에 저장,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자의 활동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곳에다가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스포츠 경기만 봐요. 맨날 손흥민 경기만 막 이렇게 찾아서 보고 있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릴스에 이런 거 손흥민 경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랑 이제 DM을 또 주고받느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소비자의 활동이에요. 그러면 나랑 같이 이렇게 인터랙티브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소비자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냐. 똑같아요. 이 소비자가 팔로우하는 사람, 팔로잉하는 사람,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점이 이 취미를 이제 알고리즘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컨텐츠의 내용이 이것과 똑같다 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이놈이 모모한 놈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아셨나요? 조금 어렵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래요, 알겠어요, 코치님.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 중심적으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취미를 형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같은 취미를 가진 같은 취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소비자들과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컨텐츠를 취미의 형태로 나오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 취미 형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것들을 보고 어떠한 것들을 저장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팔로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취미 형성이고, 소비자들과 소통은 그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소비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 돼요. 이 소통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소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최대한 내 이제 알고리즘이 보기에 이 컨텐츠가 정말로 이 취미랑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 피드에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제 추가를 하셔라, 키워드를 넣으셔라, 뭐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컨텐츠를 취미의 색깔이 나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소비자들과 소통하시고 나의 취미를 형성하시면 알고리즘이 이걸 보고서는 얘의 취미가 예를 들어서 A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A에 관심 있는 탐색 탭에다 사람들의 탐색 탭에 이것들을 띄워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누가 탐색 탭에 어떻게 뜨나요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 간판을 보고선 사람들이 내 걸로 들어왔다? 근데 내가 인스타그램을 아까 소비자 중심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때 팔로워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중요하다. 소비자 중심, 알고리즘 중심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프로필 있었죠? 프로필에다가 내가 적을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너가 왜 나를 팔로우 해야 되는지. 이건 어디서 있었어요? 우리가 소비자 어제 했었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 다 했잖아요. 이상 이것들 얘기해 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만드시고 게시물들 또한 그렇게 만드시면 된다. 이 문제와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된다.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꾸미셔야 누군가가 나의 프로필로 들어왔을 때 팔로워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팁스타그램 같은 경우는요, 팔로워 전환율이 20%예요. 그러니까 5명이 들어왔을 때 1명이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들도 왜 팔로워 전환율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느냐,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알려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스타그램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진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느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뭐라고 했었죠? 이제 작성자, 그 다음 소비자, 콘텐츠, 이렇게 3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취미가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 알고리즘은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의 탐색 탭에 띄워준다는 거죠. 그럼 작성자, 소비자, 콘텐츠 어떻게 되냐? 작성자는 일단은 내가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팔로우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요와 뭐 댓글, 뭐 공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 그런 뭔가 나의 소비자가 타겟 소비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셔야 된다. 비슷한 취미로 된 컨텐츠를 만드시면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아담 모세리가 얘기한 거예요. 아담 모세리.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은 저의 추측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담 모세리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풀어 드리는 거예요. 뭐 어차피 아담 모세리가 다 공짜로 얘기했는데, 아담 모세리가 작성자, 소비자, 컨텐츠가 이제 그런 취미가 비슷할 때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은 이 2가지를 신경 써가면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노출을 많이 시키는 법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를, 이제 팔로워를 많이 늘리는 법이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미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공부했었습니다. 미학이라고 하면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브런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런치? 브런치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 플랫폼이거든요. 글을 쓰는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막 10만이다. 근데 그런 분들 브런치에서 막 1500명 막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윙스 이런 사람들 한 4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좁은 시작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브런치에서 제가 62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글을 잘 씁니다,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6200명이 있는 브런치에서 제가 벌어들인 수익 얼마인 줄 아세요? 5만원. 뭐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에 대한 맨날 정보를 진짜 많이 줬었어요, 사람들한테. 정보를 진짜 많이 주고 맨날 이런 것들 주고, 그러니까 저도 막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막 올렸어요. 이틀에 한 번씩 막 올리고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제가 5만원 5만원까지는 아니다. 5만원 아니고 한 20만원 넘게 이렇게 벌긴 벌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6,000명에 비해서 너무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뭐 제 글 가져갈 테니까 그거 이제 잡지에 실어줄 테니까 뭐 돈 얼마 드릴게,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금 미로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했었죠. 저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 소비, 나의 상품은 여기 있어요. 내가 팔고 싶은 거는. 근데 어느 순간 이 소비자가 이 미로 안에면 계속 닥치게 막 팁만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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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뭐 여기도 간판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여기도 간판을 세워놓고, 여기도 간판을 세워놓고, 여기도 간판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 상품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설계를 안 해놓으니까 저는 맨날마다 그냥 열심히 이렇게 팁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비자는 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야. 편안하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있을걸요? 팔로워가 생겼는데 팔로워가 몇천 명 정도 되고 10,000명이 넘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노출도 잘 돼. 근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맨날 팁만 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을걸요? 손 들어보시죠. 네. 저예요.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일즈 계단이란 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내일이 또 중요하겠죠? 오늘 것만 아셔도 팔로워를 모으는 방법까지는 다 아세요. 근데 내일 거를 안 들으시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는 거죠. 그 파는 방법을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0분이니까 또 질문을 좀 받아보고 오늘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오늘 강의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그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삽니다. 인스타그램 주제를 지방 주택살이하며 대리 힐링 과 아유 또 질문이 너무 빨리 나와. 네, 이 지역 주민만 아는 숨은 맛집과 명소로 잡고 1일 1릴스로 열심히 올리는데 주제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게 제 욕심일까요? 그래서인지 제 경우는 제 주제를 좋아할 소비자로 누구로 잡아야 할지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하셔야죠.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것만 먼저 파시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나의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왜냐면 모든 판매는 전부 다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1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먼저 잘 파악을 하세요. 그게 1번입니다. 어우, 질문이 진짜 빨리 나와요. 자, 그 다음 원호영님이 좋아요가 많아야 노출이 많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했었는데 모세리가 직접 얘기했어요. 모세리가 얘기한 게 제가 그 게시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 다음 댓글, 공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모세리가 얘기한 거는. 그래서 막 저장이 뭐 1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리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저도 언급을 안 했지만 어쨌든 저장도 있겠죠. 그러한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좋아요가 많으면은 노출도 많이 됩니다. 작성자의 활동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정의 색깔이 완전하게 다른 계정을 3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제가 평소에 게시물이나 릴스를 찾아볼 때 그 계정의 색깔에 맞게 아이디를 변경해서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색깔에 맞게끔 그 색깔만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각 계정마다. 자, 그 다음 허걱. 내일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 아유, 네. 자, 그 다음 팁스타님은 릴스 주제 추가를 소비자가 관심 있는 걸로 설정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올리는 릴스 주제에 대해서만 설정하시나요? 소규모 비즈니스, 기업가 활동, 경력 개발 이런 식으로요. 저는
저는 소비자 위주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팔로우하는 건 제 알고리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때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팔로우해서, 내가 이제 아동복을 판매하는 그런 계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내 아동복을 판매하는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딱 그 팔로우를 맺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알고리즘은 임영웅만 가득해. 그러면 그 사람 손해죠. 그래서 마팔선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팔선팔 하라고 하는 분들도 5년 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제발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팔선팔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둘 다 알고리즘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잡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탐색 탭에서 검색하고 저장하는 게시물 역시 내가 원하는 소비자의 결이 맞는 걸 보는 게 유리한 걸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다음, 계정이 여러 개 있어도 알고리즘이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어우 씨, 너무 많아. 자, 브런치 주소도 알려주세요. 브런치는요, 예술 혹은 미학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예술 혹은 미학 뭐 그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이렇게 피카소의 그림은 왜 비쌀까요? 이렇게 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 글일 거예요. 피카소는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뭐 이런 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 프로필 사진은 어떤 사진이 좋을까요? 증명사진 같은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찍으실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소비자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소비자한테 내가 누구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 애견 미용사다. 그럼 애견 미용 하고 있는 모습을 올려주세요. 그게 가장 좋죠. 자, 그 다음 얼마 전부터 협찬 해시태그 걸면 섀도우밴 걸리는 분들 많던데 혹시 이유 아시나요? 그러니까 섀도우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세리가 얘기했잖아요. 섀도우밴은 내가 다 마땅히 보여줘야 될 그런, 다음 저는 아기랑 부산과 맛집 여행을 함께 올리는 중인데 주제를 줄여야 할까요? 그거는 소비자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같은 업종의 계정을 팔로우하면 경쟁 상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동종업계 계정들을 일부러 팔로우, 왜요? 그게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의 계정인데 그 사람이 알고리즘이 잘 돼 있으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인스타 간판에 블로그 주소를 적어서 블로그에 인스타 유입이 많습니다. 혹시 블로그를 지워야 할까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블로그 뭐 넣으셔도 되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여기 와서 소비자들이 여기 오면은 와 내가 더 많이 배운 기분이다, 내가 더 많이 얻은 기분이다, 이런 게 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그램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와 어떻게 이런 강의를 돈 안 주고 배울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냥 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제발. 자, 그리고 콘텐츠 주제를 유사 주제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뭐 바꿔도 괜찮겠죠? 여러 개의 인스타 계정이 있어도 알고리즘은 아이디당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그리고 코치님이 혹시 팔로워 늘고 수익이 늘어난 계정 프로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외식업체나 다른 계정 소개 중. 이거는요, 그러니까 외식업체 하면서 참 이거는 내가 생각 안 할 테니까 너가 생각 좀 해봐, 이런 거잖아요. 너가 있던 경험 좀 알려줘, 이런 거잖아요. 찾아볼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보시고서는 혼 좀 내겠습니다. 김성태님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탐색하는 주제는 릴스 게시물과 무관한데 알고리즘에 악영향을 주나요? 당연하죠. 팁스타그램님 일주일에 피드를 꼭 111 피드 올리는 게 좋은 건가요?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작성자의 활동에서 지속성이 있습니다. 컨시스턴시가 있습니다. 야, 이거 안 보이네 갑자기.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피드 하면 좋죠. 자, 스크린 골프는 어떻게 홍보해야 하나요? 이것도 나 생각 안 할 테니까 너가 생각 좀 해봐. 너 나한테 솔루션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저한테 1대1 컨설팅을 신청하셔야죠. 네? 제가 지금 방법 다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방법들을 다 알려줬는데 그걸 써먹을 생각을 하셔야죠. 디자인에서 브랜딩으로 유사 주제 바꿔보세요. 네. 저는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기술을 팔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가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똑같은 기술을 팔고 있는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가장 최신의 사람들이겠죠. 섀도우밴 당했을 때는 1일 1개시 중단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섀도우밴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섀도우밴은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것들이 마땅하게 안 올라가는 거 이거예요. 그냥 아담 모세리가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정 상태가 이상하면은 그거는 섀도우밴이 걸린 거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죠. 대신 그것들을 빨리 이제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계정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 계정 상태 어디서 확인하냐? 그거는 제 피드에 보시면 나와요. 제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건 아닌가요? 그게 소비자가 원하고 시장성이 있으면 파시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족보를 팔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고 싶어. 안 팔리죠. 네. 뷰티샵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주제라고 하면 같은 뷰티샵 운영을 하는 사람이지만 소비자는 아닌데 소비자를 제가 찾아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비자인지 아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소비자 아까 어제 거 좀 찾아보세요. 내 소비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려면은 내 거랑 똑같이 팔고 있는 사람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예요. 나의 소비자. 와, 갑자기 훅 넘어가네요. 좋은 글귀로 카드뉴스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드뉴스 해가지고 나중에 뭘 팔 건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1번 소비자, 자 2번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에서 상품이 나와야 돼요. 먼저 상품을 만들고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판단하시고 인스타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카드뉴스 만들어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요. 인스타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될까요? 여기서 시작이니까 당연히 상품을 못 팔죠.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상품을 팔 수 있죠. 자, 그 다음 브런치 주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브런치 주소는 예술호근미학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왔는데 이제 가맹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해시태그가 소용이 없으니 어떻게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호당당 TV님 알려주셨는데 쉽죠? 그 위치 추가라는 게 있어요. 위치 추가. 게시물 올릴 때 이 위치 추가를 사람 가장 많은 거 서울로 잡으세요. 이렇게 그러시면 됩니다. 자, 주제별 계정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그 계정이 다 뜰 수 있을까? 다 뜰 수 있습니다. 잘만 하신다면. 계정을 2달을 쉬다가 게시물을 하나 올렸더니 노출도가 팔로워가 아닌 계정에 노출이 0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속성이 없어서 그래요. 좋아요나 팔로워를 구입하는 건 효과가 있는 것 없는 거죠. 좋아요나 팔로워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은 밴당 그냥 이제 그 추천이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추천이 안 되고 취미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팔로우를 아이씨 이게 또 이렇게 되네. 네. 자, 왜냐하면은 팔로워가 사게 되면은 A라는 취미를 가지네, B라는 취미를 가지네, C라는 취미를 가지네, Z라는 취미를 가지네, 이런 애들이 섞여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팔로워를 구매했을 때. 그럼 내 계정을 이렇게 팔로워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알고리즘은 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 이게 바로 잡채구나, 잡동사니 채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로워 구매는 여러분들의 계정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빨리 나간다. 그죠? 0에서 시작할 경우 선팔 마팔을 안 하면 팔로워가 없어서 좋아요도 없고 그럼 노출도 없는데 어떻게 탐색 탭에 떠서 유의비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작 그 컨텐츠 6개 올리고서는 왜 안 느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팁스타그램은 그럼 어떻게 떴을까요? 팁스타그램 0명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0명이어도요, 내가 그냥 이 사람 댓글 달아주면 내 걸로 한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 거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아. 피드나 뭐 프로필이나 너무 완벽해. 그러면 팔로우를 누른다니까요?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좀 쌓여요. 그래서 팔로워가 3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 30명들이 내가 매일마다 올리는 이거에다가 여기에다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뭐 공유랑 저장도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비팔로워들한테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명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팔을 눌러야 마팔을 해줘요.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선팔했기 때문에 저를 팔로우 하셨나요? 그러지 않을걸요? 자, 게시물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많이 하면 안 좋은 건가요? 저는 해시태그 0개 써요, 0개. 저는 해시태그를 아예 안 씁니다. 구매한 팔로워들 삭제하면 괜찮아질까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지겠죠. 자, 소비자 소통은 저에게 팔로우를 한 분들을 시작으로 먼저 가서 댓글하라고 하는 게 소통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에게 팔로우를 한 분들을 시작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소비자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 소비자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본 계정에서 팔로우한 거는 여러 취미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만들 부계정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처음에는 조금 있어요. 근데 몇 번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본 계정, 부업 계정 언니들 팔로우가 많은데 삭제 또는 차단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되나요? 삭제하세요. 삭제가 가장 좋습니다. 같은 업종군의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대기업 하시면 됩니다. 대기업. 자, 이미 게시된 피드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내리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먹팔은 케이크, 빵, 음식, 주류 등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하네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어쨌든 내 소비자들한테 보이려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1일 1피드 스토리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어휴, 뭐 확 내려가 버렸어. 벤일 경우도 1일 1피드. 그러니까 벤이 뭔지 지금 임주영님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활동 정지는 벤이 아니에요. 벤. 그러니까 맞아요. 벤이 활동 정지 맞네요. 제가 취소. 그러니까 벤일 경우에는 그냥 쉬는 게 낫죠. 활동 정지가 풀릴 때까지. 날마다 피드를 올리는데 팔로워가 늘지 않아요. 그거는 장난꾸러기 맘님이 일단은 팔로워가 안 느는 이유는 날마다 올린다고 해갖고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속성은 그냥 알고리즘 점수 중에 하나이고 결국에 소비자가 팔로우를 누르려면은 그러니까 소비자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짬날 때 아무 릴스 생각 없이 좋아요 누르면 알고리즘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럴 땐 손가락을 자르셔야 돼요. 자, 2달 정도 계정을 쉬었는데
인게이지먼트가 1%도 안 돼요. 재활성화가 될까요? 예, 됩니다. 다시 하시면은 제대로 된 알고리즘을 만드신다면. 피드와 릴스를 매일 꾸준히 올리고 매일 조금씩 팔로워가 늘고 있으면 잘 키우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많이 나와야 돼요.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면 잘하냐? 여러분들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팔로워 느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매출이 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인스타그램을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글쓰기에서 글 작성 후 인스타에 글 붙여넣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붙여넣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를 구입하는 거는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만빵이죠. 좋아요 많이 구입하세요.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빨리 망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입은 그냥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 똑같아요. 좋아요도 눌러주는 애들이 A, B, C, D, E, F 막 잡탕들이 눌러줄 거 아니에요. 좋아요 구매하면은 결국에. 그죠? 그럼 이게 잡채가 되는 거라고요. 자, 밴도 당하고요. 뷰티 쪽은 살색 노출 부위가 많으면 밴 당하나요? 밴 당할 수 있어요. 그거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조금 위배되는 걸 수도 있어서 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광고 하다 보면은 그게 밴 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뷰티 쪽에서 살색이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글씨가 나와가지고 완전하게 막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피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밴이 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그럼 제가 찾아가서 최근 댓글 단 사람들을 찾아봤을 때 의도적으로 선팔 마팔 댓글을 다시는 분들로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안 찾아가시면 되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어제 오늘 대답해주기로 하신 거 다 해주실 거죠? 뭔 소리죠? 시간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못하죠. 네. 자, 비슷한 동종업계 팔로우 했을 때 우리 팔로워들 검색 탭에 상대 업체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답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그 검색 탭에 상대 업체가 나올 수 있대. 검색 탭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 업체를 맨날 검색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까 제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검색 탭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코치님도 소비자를 찾아가서 댓글 달고 선팔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쓰던 계정을 바꿔서 지금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바뀔까요? 좀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너무 많아졌네요. 갑자기 이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제가 위에 있는 질문들만 다 해드리고 어느 정도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획이 먼저이고 상품이 나중이란 말씀이죠. 그 뒤는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소비자, 2번 나 상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셨죠? 상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파는 방법은 내일 알려드린다. 네. 자, 1일 1피드 하는데 팔로워가 늘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뭐부터 해볼까요?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이걸 먼저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알고리즘 잘 형성했는데 게시물이 터져서 다른 취미의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 알고리즘이 망가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제 인스타에서 그래서 한 가지로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해외 브랜드 계정을 팔로우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냥 취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올릴 때 한국에서 올리시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팔로우 구매를 안 했는데 제 계정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공개 계정이에요. 비공개 계정이 팔로우하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찐 고객일 확률이 더 높아요. 네. 팔로우 500이나 1000인가 단계마다 해야 되는 전략이 다를까요? 네, 어느 정도는 다르죠. 1000명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굳이 소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통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팔로우들한테 팔로우 노출, 비팔로우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아우, 이거 어렵다, 그죠? 요렇게 보고서는 1000명일 때는 소통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게 2배 이상, 이게 50% 이상 나올 때 소통을 안 해도 된다. 전략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 찾을 때 관련된 해시태그 아마 소용없을걸요. 그러니까 소비자 찾을 때 관련된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소비자 찾는 법 한 7번 말씀드렸는데, 자, 인스타 초기부터 시작했는데 130명 정도뿐이에요. 그리고 예전 팔로워 끊고, 예전에 팔로우 끊고 싶은 사람까지 저를 보고 있는 게 불편해서 아예 계정을 새로 가입해요. 당연히 가입하시는 게 낫죠. 130명밖에 없는데. 130명은요 하루에도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명 이상 언팔하면 안 좋을 수 있나요? 네, 10명 이상 만약에 언팔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로봇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명씩만 하세요. 네. 컨텐츠 내용은 너무 좋은데 초창기에 세련되지 못하게 만든 릴스나 카드 뉴스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면 중복 게시물로 파악해서 섀도우밴 걸릴 확률이 있나요? 그 텀이 한 달 이내이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거 다시 만든다면서요. 똑같이. 그러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더라도 좀 다르게 만드시면 상관없어요. 네. 자, 피드 올릴 때 시간도 정해서 올리는 게 좋은가요? 네,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왜냐면은 초기에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좀 많이 받잖아요. 게시물을 올렸는데 초기에 인게이지먼트 점수가 높아지면은 그게 노출이 또 이제 좀 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기에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의 팔로워들이 활동하는 시간,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피크 시간 한 40분 전, 이때 딱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 방법은 팁스타그램 그 피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1일 3피드 해야 된다고 하던데 1일 3피드 좋은 건가요? 네, 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하면은 많이 또 보이니까 좋은 거죠. 근데 막 이제 팔로워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죠. 이게 막 아담 모세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일 3피드. 근데 3피드 이상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활동 정지가 될 수 있으니까 3피드 미만으로 하세요.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취미가 같은 한국 계정을 팔로우해도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또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3개만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밑에 이제 쓰시는 분들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코치님 팔로우 이거 맨 밑에 있는 거라서 이제 안 하는데, 아무튼 저도 언팔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다른 계정으로 보세요. 제 거 다른 계정으로 보세요. 저랑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은요, 저 전부 다 언팔하셨어요. 전부 다 언팔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이런 것들로 저를 보십니다. 개인 계정 이런 것들로. 대신 저를 언팔하실 때는 개인 계정 2개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게시물에 적은 해시태그 검색해봐도 아예 노출 안 되는데 뭐가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시태그 노출은요, 그러니까 검색 탭에 노출되는 거는 개인 계정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왜냐면 지금 그 해시태그에 관련된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게시물을 올렸을 때 안 뜨는 거예요. 그 게시물 자체가 컨텐츠가 비슷한 컨텐츠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뜬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뜬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컨텐츠를 잘못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좋아요를 구입해서 활동 중이었는데 새 계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그냥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새 계정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저의 공식적인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채팅방이나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아마 이걸 거예요. 뭐 좋아요를 샀다든지 팔로워를 구매했다든지, 그래서 잡채라고 생각하거나 똥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정들일 거예요.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돈이 벌리면 살리고 안 벌리면 마음대로 하셔라. 이게 저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어씨, 마음이 편해. 돈이 벌리면은 그대로 두세요. 근데 안 벌리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시죠. 뭐 여러분들이 슬퍼서 도무지 못 버리겠어. 근데 제가 거기다가 버리세요 이런다고 뭐 버리겠어요. 저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의 그 이야기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모으는 방법까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전까지. 왜냐면 브런치라는 아주 조그만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면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나의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게 1번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상품을 나의 정말 나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방법들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꼭 알림 설정 하시고 그렇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특별히 제 시간에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일 제 시간에 들어오셔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간에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